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남자의 특별한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5년간 묵묵히 은행에서 일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한 채 살아왔죠. 직장에서는 성실한 은행원으로, 집에서는 조용한 가장으로 말입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고 취미도 찾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집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진솔한 기록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정도현 68세입니다. 정도현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서 35년 동안 일한 베테랑 은행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성실함 하나로 과장에서 차장 그리고 부장까지 올라갔죠. 2023년 12월 말 도현 씨의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은행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동료들이 모였고 지점장이 직접 꽃다발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시고 고객 민원도 한 건 없으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시면서 그동안 못하신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동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도현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관심 있던 글쓰기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퇴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현 씨는 서재에 앉아 퇴직금과 연금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월 연금 18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 김미정 씨에게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요즘 부동산 일이 많아서 좀 바빠. 여행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미정 씨는 2년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다고 했죠. 특히 SNS를 통한 마케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잠깐 당황했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습관이었죠. 갈등보다는 양보, 대립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 혼자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던 사진 촬영도 배워보고요. 하지만 미정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68살에 무슨 사진이야? 차라리 집에서 정원 가꾸기나 해. 요즘 동네 아줌마들이 정원 예쁘다고 부러워하던데. 그날 밤 도현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꿈꿔온 자유로운 노후 생활의 첫날이 왠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도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퇴직 후 첫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죠. 조용히 거실로 나가 전등을 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식이나 금리 변동을 체크할 필요도 없구나. 그때 침실에서 미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 시간에 왜 불 켜고 앉아 있어? 좀 더 자면 안 돼?
죄송해요. 습관이라. 도현 씨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미정 씨는 단장을 하고 부동산 사무소로 나갔습니다. 오늘 고객 3팀이나 만나야 해.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혼자 드세요. 혼자 남은 도현 씨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빨래를 개었죠. 일시간도 안 돼서 할 일이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 씨는 아내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검색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여보,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녁에 돌아온 미정 씨는 한 입 맛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짜? 그리고 김치도 너무 많이 넣었네. 차라리 내가 하지 뭐하러 서툰 손으로. 도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라면 한 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점점 더 바빠졌고 도현 씨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미정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등산 모임 단체 톡방을 확인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검색했죠. 여보, 오늘 날씨가 좋던데 우리 오랜만에 남산이라도 산책하러 갈까요? 아, 미안. 오늘 등산 모임 있어. 그리고 내일은 고객이랑 약속 있고. 다음에 해요, 다음에. 도현 씨는 미정 씨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자유로운 여인, 새로운 도전, 내 인생의 이막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등산복을 입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언니 진짜 젊어 보여요. 멋진 인생 이막이네요. 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죠. 그날 밤 도현 씨는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가족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결혼해서 바쁘고 아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현 씨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심지어 TV 볼륨을 조절하는 것까지도 미정 씨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답답해 보여요. 뭔가 취미라도 찾아보시지 그래요? 어느 날 저녁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 생활인가? 3월 15일 도현 씨와 미정 씨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이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미정 씨가 좋아하는 백장미 꽃다발을 주문하고 손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 10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은 지난 30년간의 고마움과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죠. 여보, 지난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봅시다. 강남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미정 씨가 좋아하는 와인도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기념일 당일 미정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런 날이었구나. 미안, 오늘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그래도 기념일인데 미팅을 다른 날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이미 다 잡혀있는 일정을 어떻게 바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결국 저녁 8시에야 미정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현 씨는 집에서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고생했어요. 꽃이랑 편지도 준비했어요. 미정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지만 편지는 대충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이 들어서 돈도 못 벌면서 이런 한가한 소리만 하고. 도현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월급쟁이로 살아온 자신을 돈도 못 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만 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살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미정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도현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꿔요. 제주도 한 달살이도 해보고 유럽 여행도 가보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눠봐요. 당신과 함께하는 노후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지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도현 씨는 자신의 방에서 통장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퇴직금, 연금, 적금, 예금 차근차근 계산해 봤습니다. 월 180만 원의 연금과 이자 수익을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세방을 구하고 생활비를 쓰고 취미생활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그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동산 사무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명확한 생각이 들었죠.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현 씨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 씨는 우연히 대학 동창 모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도현아,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나와라. 다들 궁금해한다. 처음에는 나가기 싫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하면 이제 편하게 쉬겠네라는 뻔한 말들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만 있기도 답답해서 결국 모임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난 동창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야, 도현아, 오랜만이다. 퇴직하고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기만 하면 안 되지. 우리 김철수는 자원봉사하고 박영수는 글쓰기 강좌 다녀. 나는 등산회 회장하고 있고. 이윽고 한 친구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야, 이제 내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 눈치 보면서 살아? 그 말이 도현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원봉사가 어때? 나는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봉사하는데 진짜 보람 있어. 아니면 여행 동호회 들어와. 요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엄청 많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정말 뭔가 해볼 수 있을까? 다음 날 도현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를 산책해 봤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었죠.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카페들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사진교실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문화센터도 있었고요. 혹시 나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세요. 카메라는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없는데? 괜찮아요.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도현 씨는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진 배워볼까 해요. 사진? 갑자기 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취미로. 문화센터 강좌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미정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 좋은데?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이라도 보내. 나도 바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도현 씨는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60대 이상 수강생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현입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해요. 수강생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을 먼저 보낸 할머니,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 취미를 찾는 할아버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
첫 수업 주제는 휴대폰으로 찍는 일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진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는 거죠. 강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도현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도현 씨는 혼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동네 골목의 고양이, 카페 창가의 햇살, 공원의 벤치. 평범한 것들이 렌즈를 통해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찍은 사진들을 보며 도현 씨는 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미정 씨는 관심 없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성취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현 씨는 일기를 써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이었죠. 오늘 사진 수업을 들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선생님도 좋으셨다. 내가 찍은 사진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도현 씨의 일상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월 말 미정 씨가 부동산 업계 워크샵 때문에 제주도에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낼 수 있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떠나기 전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걱정보다는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라는 뉘앙스가 더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지낼게요. 미정 씨가 떠난 첫날 밤 도현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 씨는 일찍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불 켜놓고 신문도 펼쳐 읽었죠. 이상하게도 커피 맛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혼잣말을 하며 사진 강좌에서 받은 과제를 떠올렸습니다. 나만의 시선으로 동네 담기였죠. 도현 씨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에 스며드는 모습, 할머니가 기르는 화분들, 동네 고양이의 여유로운 하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걷다가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배우기 시작했어요. 좋은 취미시네요. 우리 동네가 사진으로 보니까 더 예뻐 보여요. 그날 오후 도현 씨는 용기를 내어 시내까지 나가봤습니다. 명동거리, 청계천, 덕수궁. 35년 동안 일만 하느라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던 곳들이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 젊은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각도가 예술이에요. 고맙습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감각이 있으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도현 씨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NEWLIF268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내 인생 2000날 셋째 날. 도현 씨는 더 큰 모험을 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는데 용기를 내어 들어가 봤습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요즘 시니어 분들도 많이 하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성실하시잖아요. 이틀 뒤부터 도현 씨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그에게 계산과 정리 업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친절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는데? 대학생 손님이 말했습니다. 도현 씨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죠. 일주일이 지나고 미정 씨가 돌아올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도현 씨는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때 도현 씨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한 상황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재산 분할, 절차, 준비해야 할 것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십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날 밤 도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미정 씨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도현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미정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길고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정 씨도 사실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도, 생활 패턴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야? 네, 1년 넘게 생각했어요. 결국 둘은 원만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도 생각보다 반응이 차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도 존중할게요. 다만 건강만 챙기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새로운 인생 잘 사세요. 딸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도현 씨는 강남 근처의 작은 전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서 10평짜리 원룸으로 옮긴 것이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원룸에서 도현 씨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진 촬영,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사진 정리와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규칙적이지만 자유로운 하루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도현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도현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의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담은 사진들이 인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고양이, 새벽 산책길의 가로등, 혼자 먹는 저녁의 소소한 행복. 할아버지 사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저도 나이 들면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도현 씨는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도현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요? 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정말 감성적이고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 사진작가의 첫 개인전이라는 타이틀로 해보면 어떨까요? 2024년 12월 도현 씨의 첫 사진전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 강좌 동기들, 편의점 단골 손님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사진 배우고 싶어요. 10살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도현 씨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진전 개막식에서 도현 씨는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사진을 올렸습니다. 갤러리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지금 도현 씨는 69세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사진을 찍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사진을 가르칩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68세도 새로운 시작의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